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약간 창피했어요. 감사합니다. 스마트 차트, 일단 스마트 차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회사에서 구독료를 받아요. 그래서 차트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 그런 기능들을 다 쓰셔야 돼요. 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넣어놨을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쓸데없는 거 넣어놓고 이걸 다 보라 그러면은 당연히 안 돼. 그렇게는 말이 안 되고 필요한 것만 정말 넣어놓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100%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야 도미넌스라는 거, 이거 도미넌스 표 보시나요? 네.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미넌스 표를 이거를 해석하는 게 어디 있냐면 잠시만요. 유튜브에 이렇게 고야 차트 매뉴얼 하면 저희 EX 공식 그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 있다. 고야 차트 매뉴얼.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표, 고야 도미넌스 표, 이거 아시죠? 이거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아까 그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야 도미넌스 점수가 21.1%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21.1, 위에도 뒤쪽에도 있고. 그러면 이게 하락한 21인지 상승한 21인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 도미넌스 표에 보시면 21 플러스 21에서 50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매수세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일부 알트코인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 점수 영역으로 상승한 경우 L 시그널의 코인을 찾아서 매수를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거를 봤어요. 이거를 전제로 깔고 자, 도미넌스, 마켓 도미넌스를 보시는 거예요. 마켓 도미넌스는 해석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하나씩 다 눌러서 보세요.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현재 전 시간 혹은 이게 1시간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했다고 횡보하는 걸로 보이죠. 네. 그러면 그냥 이런 하락했다 횡보구나, 이더리움도 하락했다 횡보구나, 탑10도 마찬가지고 알트는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USDT, 돈, 테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거를 한번 쭉 보시고, 그러면 현재 테더가 조금 상승을 했죠. 그랬다는 거는 테더의 보유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코인을 팔고 돈을 더 보유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이 도미넌스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많이 올라간 건지 많이 내려간 건지 감이 조금 오거든요. 그러면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테더 보유량이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닌 걸로, 그러니까 전 시간이나 이런 흐름이 막 엄청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올라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돈이 조금 올라갔죠? 그러면 뭘 팔아서 올라갔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점유율이 낮아진 거,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그다음에 탑10도 낮아졌죠? 그래서 이런 이더, 비트, 탑10의 점유율이 조금 낮아졌고 그 돈이 테더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해석이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걸로 실질적으로 거래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전제를 깔고 가야 그 다음 시장의 흐름이 조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야 도미넌스와 마켓 도미넌스를 좀 조합을 해 보았을 때 약간 횡보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차트를 열어보면 비트코인이 S3. 자, 스마트 차트를 볼게요. 스마트 차트는 어떻게 보시냐면 1번 캔들하고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 이렇게 켜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고야 차트 매뉴얼, 이 차트에 이 사이트에,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스마트 차트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 해줘요. 회사에서 다 해주는데 그거를 찾아서 잘 흡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캔들 색깔을 놓고 봤을 때 파란색은 상승을 의미하는 색깔이고 빨간색은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승을 얘기를 할 때 캔들이 위에 있고 고야 라인이 가운데 있고 스마트 라인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빨간색 하락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스마트 라인, 그 다음에 고야 라인, 그 다음에 캔들 이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오죠. 자,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의 중간 부분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거래를 하지 않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이럴 때를 피하시면 타점이 정말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 앞에를 조금 당겨서 볼게요. 여기 있죠. 이렇게 올라온 부분. 여기 올라와서 고야 라인을 타고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도 했고 고야 라인 타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캔들이 나왔네? 그러면 이럴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고야 라인을 타고 올라왔으니까 이거 지금부터 롱인가? 상승하나?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스마트 라인이 감싸주고 있죠. 이렇게 중간에 캔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일단 관망, 거래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이거를 쭉 빠졌죠? 상승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쭉 빠졌죠? 이럴 때 여기도 보시면 상승했죠? 이럴 때 수익을 내시고 이럴 때 좀 빠질 때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겁니다. 고야 라인 넘어갔잖아요. 캔들이 파란색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고야 라인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이럴 때는 거래를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 하락, 그러니까 프리미엄 차트에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느꼈을 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상승과 하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변곡점을 못 찾는다라는 게 제가 어려웠던 점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 롱 시그널, L2 시그널을 보고 가지고 있다가 고야 라인을 넘어갔는데도 이거 아직 시그널 안 바뀌었으니까 계속 들고 있어 보자 라고 하다가 그냥 쭉 반대로 시그널 바뀌고 갑자기 확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차트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게 이런 가운데 구간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잘라주면 된다. 이럴 때 잘라주면 되죠. 분명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를 한번 볼게요. 그 스마트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사용하시는 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시도를 해보니.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숏 하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락을 쭉 하죠. 근데 여기서 익절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가지고 왔어. 예를 들면 익절을 못했어. 익절 못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익절 못했어요? 왜 이렇게 쭉 가지고 있다가 익절을 못했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있었는데 고야 라인을 타고 올라가더니 스마트 라인을 넘어갔네? 그러면 여기서는 손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위에서부터 가지고 왔으면 이 구간이었을 수도 있었겠고 실제로 손실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손실 본 거는 사실 이 차트에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익절을 못 하셨기 때문에 밑에서 익절을 못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난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할 게 없어요. 제가 알려드리려 해도 알려드릴 게 딱히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스마트 차트에 RSI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RSI가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RSI를 같이. 이거는 프리미엄 차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인데 보시면 RSI 라인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럼 하락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빨간색이 되면 상승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단독으로 당연히 단독으로 보시면 안 되죠.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상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RSI 라인이 빨간색이에요.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보면 캔들이 빨간색이죠. 네. 이럴 때는 자, 배열은 잘 됐어요. 그런데 캔들이 빨간색이죠. 이럴 때는 거래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시그널 중에 제가 이제 아까 배열이 맞아야 되고 색깔이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색깔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이해가 다 되시죠? 네. 요런 배열, 요거 이제 캔들, 고야 라인 자세히 볼게요. 자, 캔들, 고야 라인, 스마트 라인 순으로 배열은 되어 있으나 그리고 RSI 라인도 빨간색이야. 그러나 캔들이 지금 빨간색 색깔, 캔들의 색깔이 빨간색이네. 그러면 이럴 때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추세가 반전된 상승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올라온 거다. 이렇게 하시면 쉽죠? 네. 끝입니다. 끝입니다. 혹시 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추세는 알겠고 진입을 어디서 해? 라고 하시고 뭐 진입을 하면 매도는 어디서 해? 라고 하시잖아요. 고야 라인이 지지 저항선이잖아요.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고야 라인 아래로 내려가면 저항선이 될 것이고 위로, 캔들이 위로, 고야 라인 위로 올라가면 지지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지와 저항선에서 거래를 하시면 돼요. 자, SR을 눌러서 SR 누르면 지지선과 저항선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 지지선에서 사서 저항선에 팔거나 아니면 지지선에 사서 저항선에 팔고 싶은데 고야 라인이 강력한 저항선이죠. 그러면 고야 라인에서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살 때도 그러니까 저항선에서 사서 바이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고야 라인이 있으니 이것도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셀에서 사서 고야 라인에서 파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고야 라인을 지지 저항선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야 라인이라고 따로 이거는 다른 시그널이야 이게 아닙니다. 같이 지지 저항선에 섞여 있는 이평선이에요. 네, 그래서 거래는 지지 저항선에서만 한다. 매수와 매도는 지지 저항선에서만 한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선 긋는 거 있잖아요. 기능. 지지 저항선이 멀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이런 구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진입을 안 하시겠죠. 당연히. 왜냐면 가운데서 제가 피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입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진입을 했다. 그냥 롱으로 진입했다라고 볼게요. 이거 차트 상관없이 롱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치면 상승을 하면 셀까지 뭐 고야 라인에서 진입해서 셀 1까지 볼 거야 라고 하면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반 자르세요.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해요. 그래서 반 자르세요. 반 자르고 이거 그냥 반 자르는 거 말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 앞쪽에 보면 여기 캔들 모여진 자리 있죠. 이런 부분이 지지 저항선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위로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보면 여기 꼬리 여기가 저항선. 여기 몸통 몰린 곳 여기 저항선. 이렇게. 네, 선 그을 때 많죠? 이런 데서 분할해서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근데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스마트 차트는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다라서 정말.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